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틀 전부터 시작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가 현재까지도 잘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현재 상당히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상황이 지속이 됨에 따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를 향한 암호화폐의 기부금은 1억 달러, 이제 한화로 약 1,200억 원 이상의 가량의 금액이 기부가 되었으며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의 경우는 우크라이나 최고의 무기 중 하나는 암호화폐이다라는 발언까지 하게 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경우는 공식 기부 웹사이트를 만들며 더욱 자금 조달에 힘을 쓰고 있으며 이러한 직접적인 도움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경우는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를 통하여 긍정적인 면도 부각이 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경우는 혹시나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통한 경제 제재를 회피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얼마 전 미국의 행정부 고위 관리의 경우는 비트코인으로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회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등 이거 너무 걱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 또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또 얼마 전에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암호화폐 기업에게서 러시아 부호들의 자산 청산 요청이 급증이 아닌 폭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분석 업체인 일립틱의 경우는 러시아 정치인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엄청난 규모의 암호화폐 지갑을 미 당국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에 오늘 러시아에서 참 놀라운 소식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이러한 제재들 가운데 이에 대놓고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의원 암호화폐로 경제 제재 극복한다. 자체 거래소 설립도 고려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따르면은 이제 러시아 암호화폐 입법 감독 태스크포스 의원인 알렉산더 야쿠보 포브스키의 경우는 러시아는 자체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고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바이낸스 등 글로벌 거래소들이 러시아 제재 요구를 받고 있으며 전문가들이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설계 관련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의원은 추가적으로 디지털 금융자산을 개발해 제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러시아 채굴자들은 글로벌 채굴 시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G7, 일본 등 수많은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통한 이제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막으려 박차를 가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것을 실제로 이행하려면 조용히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는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큰 그림이 있는 것일까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이 돼가는 상황 속에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게 될 것인지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쟁이 하루라도 빨리 끝이 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미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 속에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시간 끌기를 진행을 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리플사와의 소송뿐만이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업체들을 대할 때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러한 SEC의 만행을 도저히 볼 수 없던 8명의 미 의원들에게서 SEC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에게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의원 8명 SEC 암호화폐 업체 정보 수집은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인 톰 에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들이 미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업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려는 SEC의 최근 시도는 원칙에서 벗어난 일이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의원들은 연방기관은 좋은 청지기여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반복되는 정보 요구로 국민에게 압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의원들은 SEC가 암호화폐 업체에 요청하는 정보 수집 문건과 관련하여 질문 개수, 응답에 주어지는 시간, 업체들이 내야 할 컴플라이언스 비용 등 13가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 겐슬러 위원장에게 질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톰 에머 의원은 서한 내용을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암호화폐 스타트업은 관할권 밖에 부담스러운 정보 보고 의무에 짓눌려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규제 기관이 미국의 혁신과 기회를 없애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의원들은 겐슬러 위원장이 늦어도 4월 29일까지는 질문에 답변하도록 촉구했다고 합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사진이 미 의원 8명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게 보낸 공식 서한입니다. 디어 체어 겐슬러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SEC가 원칙을 벗어나 암호화폐를 바라보며 실행하고 있다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비트코인 ETF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당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날 당시 상식적인 선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당연하게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이죠. 하지만 SEC의 경우는 끈질기게도 현물 ETF를 반려시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낀 미국의 하원 의원들이 얼마 전 SEC에게 서한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현물 ETF는 승인을 안 시키냐는 것이었죠. 이때 당시에도 방금 기사에서 나온 톰 에머 의원을 주축으로 서한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ETF에 관한 서한을 SEC에게 보낸 날짜가 2021년 11월 4일이었는데 SEC로부터 이에 대한 답을 받은 날짜는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년 2월 18일이었습니다. 무려 3개월이 지나 답신을 한 것인데요. 이때 당시 겐슬러 위원장의 경우는 시장 내 사기와 조작을 예방해야 한다 강조하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게 됩니다. 이에 미 SEC 위원 중에 한 명의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직까지 승인이 되지 않은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미 SEC는 왜 이렇게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며 상식적으로 현물 ETF가 승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SEC가 바보라서 그런 것일까요? 현재 글로벌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명확한 관할기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SEC와 암호화폐 업체들, 암호화폐 기업들이 자주 묶여서 나오다 보니 SEC가 관할기구로 오해가 되고 있지만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현재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이죠. 이 CFTC와 SEC 간의 관할권 경쟁 속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모습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봐라, 현물 ETF 승인하면은 암호화폐 시장 더욱 상승할 텐데 우리가 현물 ETF를 승인시키지 않아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은 우리가 관할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생각은 비단 저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SEC에게 ETF 승인을 계속해서 거절당했던 바네크사의 CEO의 경우는 이와 동일한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미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인질로 잡고 있다라고까지 발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도 이제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암호화폐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기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적인 속도가 올라가게 되며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미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반려하며 내놓는 명목상의 이유의 경우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러한 이유는 말 그대로 규제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선물 ETF는 왜 승인을 한 것이냐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답답한 미 하원 의원들이 SEC에게 서한을 보냈지만 원론적인 답변으로 회피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로비 단체라고 불리우는 미국 블록체인 협회의 경우 또한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전환을 승인하라라는 촉구를 하는 중에 있으며 얼마 전 그레이스케일의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을 촉구하는 캠페인까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이번 연도 연말까지 현물 ETF의 승인이 예상될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CEO 올 연말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예상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전 백악관 통신국장이자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CEO 앤서니 스카라무치의 경우는 포브스 디지털 자산 및 웹3 서밋에서 올 연말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점차 주류화되면서 다수 금융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미국인들이 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암호화폐 업계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활동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 후보자 2명 모두 암호화폐를 지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하네요. 역시나 이 내용에 이제 투자자 보호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 속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이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자금의 유입을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물 ETF 때와는 완전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인데 이 주식거래소에서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 하나가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될지 또한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한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위한 발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말 실제로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이 시장의 성장세를 충분하게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 또한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리플사와 미 SEC 간의 소송이 지속이 되는 상황 속에 최근에는 의미 있는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에 오늘 리플사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규제 전문가를 영입하였는데 경력이 화려합니다. 백악관 고문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백악관 고문 출신 규제 전문가 리플 이사회에 합류하였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오바마 정부 시절 백악관 선임 고문을 역임한 바 있는 글로벌 규제 전문가 마이클 워런 전무 이사가 리플 이사회에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리플 측의 경우는 리플사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워런의 규제 관련 풍부한 경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리플사는 현재 규제 관련 전환점에 와 있다. 워런의 합류는 리플과 미 SEC 간의 소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물이 리플사에 새롭게 합류한 마이클 워런이라는 인물입니다. 리플사의 경우는 규제에 관해서 상당히 힘을 많이 쏟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을 향한 보고서를 리플사가 이례적으로 작성하였을 당시에도 규제 문제에 관하여 강조를 하였었는데요. 현재 시간이 갈수록 리플사와 미 SEC 간의 소송 분위기가 리플사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미국 정부의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았을 때 1년 이상이 지나버린 이 소송 또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승소 혹은 리플사 측면 유리하게 합의가 되었을 경우 우리 게르게 코인 XRP의 가격이 그동안 흘렸던 홀더분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대한민국에 새로운 당선인이 나옴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하나의 소식이 나왔는데 새로운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에 관한 밑그림을 한 인물에게 맡겼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인물이 지목을 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가상자산 정책 밑그림 왕윤종 교수에게 맡겼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가상자산 정책의 밑그림을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의 경우는 17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 2분과 인수위원으로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와 왕용준 교수, 유응환 전 SK혁신그룹장, 고산 타이트 인스티튜트 대표를 임명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김 대변인은 왕 교수가 블록체인, 가상자산 등 신산업 정책을 맡게 된 배경에 대해서 그는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분야 전문가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4차 산업 시대로의 전환기에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가상자산,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디지털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는 일이 중요한데 이 왕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기여할 인물이라 이렇게 부연 설명했다고 하네요. 현재 대한민국의 새로운 당선인이 나옴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으로도 크나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와 같이 그저 투기와 도박으로 보는 시각이 아닌 새로운 자산으로서 또한 핀테크의 혁명이자 금융의 변혁으로서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발전하지는 못하더라도 뒤처지지 않도록 올바른 규제를 위하여 힘써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퇴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